안녕하세요. 세법학을 가르치는 신용철입니다. 오늘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제 세무사의 사회적 인식이에요. 사회적 인식. 세무사의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그리고 왜 제가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세무사 공부를 하기 전에는 세무사 직업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이제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사느냐, 어떻게 이제 살 것이냐에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세무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거든요. 세무사라는 직업을 알게 된, 그때 제 나이대가 언제였냐면 바로 30살이었어요. 제가 30살 이전에는 세무사라는 직업 잘 모르고요. 30살에 이제 세무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고, 그때 이제 그 시험을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30살이라는 조금 늦은 나이에 세무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30살 때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건 늦은 나이는 절대 아닙니다. 공부를 시작한 나이가 아니고요. 세무사라는 직업을 알게 된 나이가 바로 30살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직업을 알게 된 때가 조금 늦었다라는 건 뭐 명백한 사실이죠. 좀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사 시험을 준비를 하고, 세무사 일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이제 세무사 수험생들이죠. 세무사 수험생들을 위한 이제 자격증 강의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증 진행을 하면서 이제 종종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을 하다가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세무사의 이제 인식인데요. 세무사를 준비한다는 인식이에요. 학생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세무사가 회계사에 비해서 회계사 자격증에 비해서 세무사 자격증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회계사 자격증이 더 우대받는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를 제가 공부할 때는 뭐 조금 알고 있었지만 잘은 몰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직에 나갔을 때는 아예 이런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그냥 현직에서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현직에 나가서도 잘 몰랐고, 그 이후에 언제 좀 깨닫게 됐냐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생분들 가르치면서 세무사 자격증 강의를 시작하면서 조금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제 학교 후배죠. 제가 성대 나왔는데 성대 학교 후배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후배가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학교, 그러니까 학교 고시반에서 이제 회계사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학교 고시반에 들어갔다. 학교 고시반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회계사 공부를 하다가 한 1년 정도 했는데 본인의 그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회계사가 본인한테 맞는지, 이 공부 자체가 본인한테 맞는지, 나아가서 이 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난 뒤에 그런 앞으로의 패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그런 커리어가 또 본인의 성격에 맞는지,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당초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그런 뭐 커리어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잘 안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자격증으로서 나중에 이제 그런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일단 보통 생각을 조금 많이 하시죠. 많이 하고 이제 그냥 두리뭉실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수험을 시작을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이제 익숙해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관련 정보들을 많이 이제 접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회계사는 이런 일을 하고 세무사는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런 정보를 접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인의 그런 성격과 맞는지를 이제 뒤늦게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 친구도. 그래서 한 1년 정도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회계 공부하는 것보다 세법 공부가 본인한테 더 맞고 본인이 더 좋아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세금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꿈을 이제 뒤늦게 가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계사보다는 세무사 자격증이 보다 이제 세무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조금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사 말고 세무사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 이런 이제 방향 설정을 하고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이 주변에서 보는 그런 세무사에 대한 인식을 몸소 이제 체험을 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고시반에서 이제 회계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고시반에 들어갔다가 이제 세무사로서 이제 전향한 케이스잖아요. 전향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뜯어 말리더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니, 왜 회계사를 준비를 하지? 너 정도 수준이면 회계사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세무사보다 회계사가 훨씬 더 좋은 자격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나 세무사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또 바라보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본인도 그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회계사보다 세무사의 길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작을 한 거고, 회계사 공부를 할 자신이 없으니까 조금 쉬운 세무사 공부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속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좀 속상하더라고요. 속이 좀 상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실무에 나와서 보니까요. 실무에 나와서 보면은 회계사가 더 좋은 자격증이다? 세무사가 더 좋은 자격증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뭐가 중요한 거냐? 회계사든 세무사든 변호사든 변리사든 중요한 거는 뭐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내가 회계사로서 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세무사로서 세무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최근에 이 전문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세분화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 세무사는 세무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세금에 대한 전문가인데요. 세금도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목이 굉장히 다양하잖아. 우리가 뭐 메인으로 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뿐만 아니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 나가서 소득세 안에 있는 양도세,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개별 소비세, 지방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세금이 원체 다양해요. 원체 다양한데 그 세금 안에서도 뭡니까? 뭐 종합부동산세 안에서도 전문가가 또 따로 있고, 양도세의 전문가가 따로 있고요. 상속세 전문가, 증여세 전문가가 다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전문 분야는요, 이렇게 세금에 대한 전문 분야다라는 것보다는 세금 중에서도 상속에 대한 전문 분야다, 상속 중에서도 가업상속에 대한 전문 분야다, 이렇게 보다 뭡니까? 더 깊이 있게, 혹은 뭡니까? 보다 좁은 영역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요. 이런 세분화되어 있는 그 분야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입지가 있고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게 변호사든 회계사든 세무사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논쟁 자체가 굉장히 좀 불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무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요, 최근에는 조금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첫 번째는 아마 SNS에서 세무사님들이 이제 최근에는 많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활동하는 세무사님들이 좀 젊고 좀 역동성 있는 세무사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 유튜브만 봐도 그렇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안에 그 활동하고 있으신 세무사님들이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젊으면서도 굉장히 럭셔리하고 멋있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가 그런 것만 보여줘서 그런 거일지 모르겠지만, 비록 그런 것만 좋은 것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좋은 부분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좋은 부분이 있고 실제로 현업에서 본인의 커리어를 바탕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세무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워라밸이 어떤지, 소득 수준이 어떤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소상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전문직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숨어있는 전문직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드러난 전문직들은 회계사,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변리사, 요 세 분야의 그런 전문직들은 원체 이제 유명하고 잘 드러나 있는데 그 이면에 있는 우리 세무사, 그 다음에 뭐 법무사님들, 그 다음에 간평사님들, 요런 숨어있는 자격증들이 많이들 이제 찾아보고 많이들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무사도요, 제가 볼 때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숨겨져 있고 잘 안 하고 있었어요. 본인들끼리만 이렇게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그 세무사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회계사 세무사를 비교를 할 때 항상 뭐 회계사가 더 우선이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쉬워가지고 제가 이런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회계사든 세무사든 자격증만 따게 되면은 또 다른,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격증의 장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세무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물론 세무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게 뭐 워라밸이 있을 수가 있고, 소득이 있을 수가 있고, 지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세무사 자격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파워풀한 것은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우리가 그 세무사라는 자격증만 가지고 있어도 삶을 설계할 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선택지의 선택의 폭을 굉장히 다양하게 넓혀주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이 많아지는 건요, 정말 엄청난 장점이에요. 내가 뭐 회계팀에 들어가가지고 회계팀에 들어가서 회계 업무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업을 해가지고 본인의 전문 분야를 개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와 같은 강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예 이 분야 외에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어요. 왜?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이 세무사 자격증이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일을 하다가 내가 잘 안 될 수 있잖아. 망할 수 있단 말이야. 망할 수 있을 때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내가 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자격증에서 나와요. 우리 세무사는요, 나이 관계 없어요. 나이 관계 없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개업을 할 수 있고요. 충분히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삶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기회를 보장해준다. 그게 가장 큰 큰 장점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조금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안타까운 부분이었던 게 바로 세무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웠고, 만약에 세무사 공부를 시작하는데 좀 망설이는 분이 있으신다든지, 아니면은 세무사 공부를 시작을 하고 있는 중에 뭐 회계사보다 세무사 자격증이 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라고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고민할 이유가 없다. 자격증만 따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른 인생들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정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